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 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문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이중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죠. 동도석이라는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설명하 여기 시에 보면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이상 심각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필사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이에요. 공립학과 교과서의 수록량에 관한 투쟁이 되어서 중립적인 화해의 제스를 취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에 등장해서 유세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걸 믿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편들면 한쪽의 표를 너무 많이 잃어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체제를 취하고 아주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기반이 되는 근대 과학은 경험과 인식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데 그 경험과 인식의 통일은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신비적이고 신적인 의미를 가졌던 점성술을 계승해요. 우리 근대 사회라는 것이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아간벤의 책을 인용하면 아간벤을 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아간벤의 정리를 참 잘해요. 분리된 지성과 범접할 수 없는 우주를 상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반기를 들었던 신플라토이적 주의 신비술과 점성술은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고 점성술이긴 하지만 이 중세의 신비술과 점성술의 이런 연구 과제가 사실은 근대 과학으로 들어가는 근대 문학으로 들어가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과학적 연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는 것하고 근대 과학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성술로 인해서 그 점성술의 본질적 원리 폐기된 거는 점성술의 본질적 원리 점성술을 이게 체계를 맺는 거지 그런 것들 경험과 생각의 통일이라는 원리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과학의 토대가 됐고요. 그런 새로운 과학의 토대가 좀 더 나가서 새로운 주체의 구성 원리가 됐어요. 이게 경험과 인식을 통일하는 원리가 되니까 이거는 경험과 인식을 통일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대적 주체가 된 거예요. 이게 근대적인 사회가 시작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는 것이 말로 하고 신비학 점성술 이런 것들이 말로 하면 근대하고 되게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근대 과학으로 들어가는 근대 문화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신적인 의미를 가진 점성술 이렇게 얘기하면 중세적이고 근대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점성술이 갖고 있던 개념적 장치 인식과 경험의 통일 이런 것들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보죠. 근데 사실은 타코 프레아는 브레아는 어렵겠지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말한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은 근대 과학자기보다는 점성술사였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또 실험 과학의 선구자였다고 말하는 베이컨. 이 사람도 점성술의 옹호자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근대 과학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중세를 딱 잘라버린 게 아니라 점성술하고 점성술의 방법론이 근대과학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깊이 새겨진 대립. 그 대립은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대립인데 그런 대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공존해 있었던 거죠. 공속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성술과 신비학이라는 것도 근대 과학의 근원적으로 공속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립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진화론, 근대 과학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근대 과학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죠. 근대 과학이 지금 문명을 초래했는데 그 경험과 인식의 통일인데 점성술은 신비적이고 신적인 의미가 있니까 점성술은 아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그건 점성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게 이 근대 과학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게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제끼리의 투쟁이 더 지독한 것처럼 창조론이 전제로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사한 믿음 체계를 진화론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진화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근대 사회에 진화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 논쟁이. 미국에서는 이 진화론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심각해졌지만 그래서 형제끼리의 투쟁이 더 지독하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한두 번 칼로 정확히 찌르면 상대방이 죽게 되겠죠. 근데 아로 여러 번 칼로 찌른 증거가 포착되는 사건은 대부분 치정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이미 한두 번 찔러서 죽었는데도 또 찌른다는 거죠. 아주 여러 번 찔렸다 그러면 그건 치정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투쟁이 지독한 거는 단지 형제끼리의 투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경험과 인식의 합치라는 근대과학의 전제가 이런 전제가 우리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신이 아직 되지 못했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파워가 되지 못해서 뭐 그 근대 이전의 거를 공격하는 그런 힘이 없어요. 경험과 인식이 신비롭게 통일된다는 서구 이론은 이게 경험과 인식이 이렇게 통일된다. 이런 그 근대 이론은 우리 한국의 인식 또 경험이 인식이 될 수 있고 색즉 시공 또는 인식이 경험이 될 수 있는 공즉 시색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경험이 인식이 되고 인식이 경험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런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한국에 살면 사실은 근대적인 사고 자체를 그렇게 100%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끄집어내냐면 19세기 말에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가 문명이 바람 앞에 등불일 때 조선의 지식인들이 동도서기를 주장했어요. 동도서기. 이 말은 뭐냐면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이에요. 동양의 기술은 도는 높으니까 서양의 기술만 따라 베끼자.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지금 이렇게 보면 그죠? 서양의 기술보다 동양의 정신이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다만 멸망하는 조선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연히 멸망을 한 거지. 우연히 동도서기가 틀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도서기라는 단어를 맨 앞에 쓴 이유는 이런 이중적인 과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과학을 받아들였지만 그때 과학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처럼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신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진화론과 창설의 대립이 한국에서는 심각하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필사적인 논쟁인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에서는 심각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근대 과학을 넘어서서 경험과 인식의 통일은 어디서나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신이 돼버렸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경험과 인식이 신비롭게 통일된다는 서구의 이론이 힘을 발휘를 못해서 아간벤이 왜 아간벤을 이용했냐면 아간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정신, 과학 정신이 이런 식으로 다시 부활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선취하고 있다. 미리 갖고 있다. 우리 덕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 덕이죠. 그래서 서구의 근대 이론이 지금 호의감을 듣고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자동으로 새로운 탈근대적인 근대를 넘어서는 그런 사상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도가 서양의 기술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이면 옳은데 틀린 인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멸망하는 조선의 운명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한 것뿐이지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던 거 아닐까. 동도석이라는 말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뭘로 부활할 수 있다? 한국문학으로 부활할 수 있다. 한국문학이라기보다는 한국문학의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국문학이라고 하면 작품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학적 상상력이겠죠.